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리마 예측 모델을 이용해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할 때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상성과 자기상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리마 예측 모델은 지수 예측 모델과 함께 시계열 분석에서 널리 사용되는 예측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리마 예측 모델은 시계열 데이터의 정상성을 가정합니다. 정상성은 영어로 스테이셔너리티라고 하고 한자로 이렇게 적습니다. 노멀을 의미하는 정상과는 다른 뜻을 갖습니다. 스테이셔너리티의 형용사형인 스테이셔너리는 사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변화가 없는, 정지된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이라고 번역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러한 관례를 따랐습니다. 한자어에서 보듯이 이 단어는 안정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단어는 안정적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정상성이란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측값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간에 의존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시계열은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패턴을 갖지 않으며 시계열 그래프는 일정한 변동폭을 가지면서 대체로 수평에 가까운 패턴을 보입니다. 일정한 변동폭을 갖는다는 것은 일정한 분산을 갖는다는 의미이고 수평에 가까운 패턴을 보인다는 것은 일정한 평균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데이터가 정상성을 가진다는 것은 평균과 분산이 안정화되어 있어서 분석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균과 분산이 일정하므로 반복되는 등락만 잘 설명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4개의 시계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처음 3개의 시계열 그래프는 비정상 시계열이고 마지막 시계열 그래프는 정상 시계열입니다. 시계열 A를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일정한 주기를 갖는 계절적 등락도 보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추세와 계절적 영향이 두드러진 시계열 A는 비정상 시계열입니다. 시계열 B는 뚜렷한 증가 패턴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시계열 C는 수준의 변화가 보입니다. 그래서 추세와 수준의 변화가 관찰되는 시계열 B와 C 또한 비정상 시계열입니다. 여기에서는 시계열 D만이 정상성을 충족합니다. 시계열 ABC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추세나 계절 유의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관측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세 성분이나 계절 성분을 갖는 시계열은 비정상적입니다. 시계열 D와 같이 불규칙 성분만으로 구성된 시계열은 정상적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관찰하든 관측값은 불규칙한 변동을 제외하면 동일한 모습을 갖습니다. 추세나 계절 요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데이터가 정상성을 갖지 않으면 그러한 복잡한 패턴을 모델링하여 분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상성을 갖도록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정상 시계열은 어느 시계열 구간에서 관찰하든 평균과 분산이 일정합니다. 또한 관측값 간의 공분산도 일정합니다. 이는 자기상관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상관은 동일한 변수를 시점을 달리하여 관찰했을 때 이 관측값들 사이에 상호 관련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자기상관은 시차를 적용한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시차를 적용한다는 것은 특정 시차만큼 관측값을 뒤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시차만큼 관측값을 과거의 시점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시계열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차 0은 관측값이 이동하지 않은 원래의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관측값을 시간 순서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했을 때 시차 1의 시계열 데이터는 관측값들이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합니다. 시차 2의 시계열 데이터는 관측값들이 왼쪽으로 2칸 이동합니다. 시차 3의 시계열 데이터는 관측값들이 왼쪽으로 3칸 이동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 다른 시차를 적용한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상관은 다른 시점의 관측값과 상호 연관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는 시차를 적용한 시계열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합니다. 자기상관 ACK는 원래의 시계열 데이터 YT와 K시차가 고려된, 즉 K기간 뒤로 이동한 시계열 데이터 YT-K 간의 상관관계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AC1은 시차 0 시계열 데이터와 시차 1 시계열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시차 0 시계열 데이터는 원래의 시계열 데이터이고 시차 1 시계열 데이터는 원래의 시계열 데이터에서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차 0 시계열 데이터와 시차 1 시계열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AC1은 어느 한 시점에서의 관측값과 바로 다음 시점에서의 관측값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합니다. AC2는 시차 0 시계열 데이터와 시차 2 시계열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시차 2 시계열 데이터는 원래의 시계열 데이터인 시차 0 시계열 데이터로부터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한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차 0 시계열 데이터와 시차 2 시계열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AC2는 어느 한 시점에서 관측값과 바로 다음 시점에서의 관측값, 즉 두 시점 떨어진 관측값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합니다. AC0는 동일한 시계열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1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된 일련의 자기상관 AC1, AC2, AC3, ACK를 자기상관함수 Auto Correlation Function, 영어 약자로 ACF라고 합니다. ACF는 시차에 따른 관측값 간의 연관 정도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시차가 커질수록, 다시 말해서 관측값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주어진 관측값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미래의 값들을 예측하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시차가 크면 ACF는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ACF는 시계열의 정상성을 평가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상 시계열의 경우에 어느 시점에서 관찰하든 관측값이 불규칙한 변동을 제외하면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차를 달리한 관측값 간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시계열의 ACF는 상대적으로 빨리 0으로 접근합니다. 반면에 비정상 시계열의 ACF는 천천히 감소합니다. 또한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는 자기상관 ACK가 종종 큰 양의 값을 갖습니다. 편자기상관은 시차가 다른 두 시계열 데이터 간의 순수한 상호 연관성을 나타냅니다. 편자기상관 PACK는 원래의 시계열 데이터 YT와 시차 K 시계열 데이터 YT-K 간의 순수한 상관관계로서 두 시점 사이에 포함된 모든 시계열 데이터의 영향은 제거됩니다. 시계열 데이터에서 각 관측값은 실제로 바로 옆의 인접한 관측값하고만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두 시점 사이에 포함된 여타 관측값들의 영향을 배제한 두 시점 간의 순수한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관측값이 서로 인접하여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Y1은 인접한 Y2와 직접적 연관성을 갖고 Y2는 또한 인접한 Y3와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면 마치 Y1과 Y3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편자기상관은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Y2와의 상관관계를 배제함으로써 관측값 간의 좀 더 명확한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ACF와 유사하게 시차에 따른 일련의 편자기상관 PAC1, PAC2, PAC3, PACK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편자기상관함수 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영어 약자로 PACF라고 합니다. ACF와 PACF를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을 ACF 도표와 PACF 도표라고 합니다. ACF 도표와 PACF 도표는
시계열 데이터의 정상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아리마 모델의 파라미터를 결정하고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두 개의 시계열 그래프와 이에 대응되는 ACF 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의 시계열 그래프에서 상승하는 명백한 추세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계열은 비정상적입니다. 이 시계열에 대응되는 ACF 도표는 시계열 데이터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상관이 크고 양수이며 천천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ACF 도표의 파란색 점선은 자기상관이 0이라는 주장에 대한 95% 신뢰관을 나타내며 산출된 자기상관이 통계적으로 0인지 검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을 넘어선 자기상관은 그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며 따라서 해당 시차 시계열의 자기상관은 0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ACF 도표를 보면 모든 차수에서 자기상관이 파란색 점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차수에서 0이 아닌 유의미한 자기상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이에 대응되는 시계열 데이터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의 시계열 그래프를 보면 급격하게 변화하는 하나의 관측값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일정한 평균을 갖는 정상 시계열입니다. 이에 대응되는 ACF 도표는 시계열 데이터의 정상성 과정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시차에서 0에 근접한 자기상관을 보여줍니다. 모든 시차에서 95% 신뢰관을 벗어나는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자기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시계열 데이터는 관측값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정상 시계열입니다. 아리마 모델은 정상적 시계열을 가정하기 때문에 정상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계열 데이터는 변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변동폭이 일정하지 않으면 로그 변환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산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 시계열로 변환합니다. 정상 시계열 데이터는 모든 기간에 걸쳐 평균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추세 성분이나 계절 성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추세를 드러내거나 일정한 주기를 드러내는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는 차분 과정을 통해 정상 시계열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시계열 YT의 각 관측값을 YT-YT-1로 대체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 관측값을 해당 관측값과 관측값의 앞 시점에서의 관측값의 차이로 대체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 기간에 걸쳐 평균이 일정한 정상 시계열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차분 과정을 거친 시계열에서는 선형 추세가 제거됩니다. 차분한 시계열이 여전히 비정상적이면 한 번 더 차분합니다. 한 번 더 차분하면, 즉 차분한 시계열을 다시 차분하면 2차 비선형 추세가 제거됩니다. 일반적으로 두 번을 초과하는 차분 과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동폭이 일정하지 않고 추세와 계절적 요인 또한 존재하면 앞서 했던 로그 변환과 차분 과정을 모두 적용해서 정상 시계열로 변환합니다. 이와 같은 4개의 시계열 그래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계열 A는 변동폭이 일정하지 않고 추세와 계절적 영향이 존재하는 비정상 시계열입니다. 이어지는 이후의 패턴을 추측할 수는 있지만 이를 수리적으로 모델링하여 분석하기에는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 시계열 A와 같은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를 시계열 B와 같이 로그 변환을 하면 좀 더 단순화된 일정한 분산을 갖는 시계열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준 자체가 증가하는 경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계열 A의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를 시계열 C와 같이 차분하면 0을 중심으로 평균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패턴으로 변해서 복잡성이 다소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변동폭이 점차 넓어지는 것이 분석을 어렵게 합니다. 시계열 A의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를 시계열 D와 같이 로그 변환과 차분을 함께하면 평균과 분산이 일정하게 되는 정상 시계열로 변환됩니다.
이제는 반복되는 불규칙한 변동만 잘 설명하면 되는 단순한 시계열이 됩니다. 이처럼 시계열 데이터가 정상성을 가지면 복잡성이 줄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정상성을 평가하고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를 정상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하는 절차를 R을 이용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FPP2 패키지에 포함된 99200 데이터셋을 이용하겠습니다. 구구200 데이터셋은 200일간의 구글 주가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먼저 시계열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시계열 그래프에서 명백한 추세가 관찰되기 때문에 이 시계열은 비정상적입니다. ACF 도표를 그려서 시계열 데이터의 정상성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ACF 도표는 포캐스트 패키지에 포함된 ACF 함수를 사용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생성된 ACF 도표는 시계열 데이터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자기상관이 크고 양수이며 천천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CF 도표상의 파란색 점선은 자기상관 0에 대한 95% 신뢰권을 나타냅니다. 현재 모든 차수에서 자기상관이 95% 신뢰권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ACF 도표에 따르면 모든 차수에서 0이 아닌 유의미한 자기상관이 존재합니다. 이는 99200 시계열 데이터셋이 비정상 시계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는 차분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정상 시계열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NDIFFS 함수를 통해 적합한 차분 횟수를 결정할 수 있고 DIFF 함수를 이용해서 차분 시계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1회 차분이 추천됐습니다. DIFF 함수를 이용해서 1회 차분한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DIFF 함수는 기본적으로 1회 차분한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해 줍니다. 생성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0.3179라는 값이 계산이 됐습니다. 이 값은 우리가 앞서 보셨던 99200 데이터셋의 두 번째 관측값과 첫 번째 관측값의 차이에서 계산이 됩니다. 차분된 데이터셋의 두 번째 원소에 있는 4.7938이라는 값은 원래 데이터셋의 세 번째 원소의 값과 두 번째 원소 값의 차이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관측값에 인접한 두 개의 차이에 의해서 새로운 차분된 데이터셋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생성된 차분된 데이터셋에 대해서 시계열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생성된 시계열 그래프를 보면 추세가 사라졌으며 전체 기간에 걸쳐 대체로 일정한 평균을 갖는 정상 시계열로 변환됐습니다. 변환된 시계열에 대응되는 ACF 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생성된 ACF 도표는 시계열 데이터의 정상성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시차에서 95% 신뢰 구간을 벗어나는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자기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차분 과정을 거친 시계열 데이터는 관측값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정상 시계열입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정상성은 지금 했던 것처럼 우선 시계열 그래프의 패턴을 살펴봄으로써 시각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각적 탐색과 함께 통계적 검정 절차를 통해 정상성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ADF 검정은 시계열 데이터가 비정상적이라는 규모가설을 검정합니다. 검정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다시 말해서 P값이 0.05나 0.01 미만이면 주어진 시계열 데이터는 정상 시계열입니다. 여기에서는 T-시리즈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ADF.테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ADF 검정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ADF.테스트 함수에 정상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시계열 데이터를 인수로 지정합니다. 먼저 원래의 시계열 데이터를 인수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검정 결과를 보면 유의수는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시계열 데이터는 비정상 시계열입니다. 이번에는 차분한 데이터를 인수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차분한 시계열 데이터의 검정 결과는 유의수는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따라서 차분 작업을 거친 시계열 데이터는 정상 시계열입니다. 시각적 탐색과 통계적 검정을 통해 정상성을 평가한 후 시계열 데이터가 비정상 시계열이면 이를 정상 시계열로 변환해야 합니다. 정상 시계열로의 변환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동폭이 일정하지 않으면 로그 변환 등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산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 시계열로 변환합니다. 추세나 계절적 요인이 관찰되면 차분 과정을 통해 전 기간에 걸쳐 평균이 일정한 정상 시계열로 변환합니다. 변동폭이 일정하지 않고 추세와 계절적 요인 또한 존재하면 로그 변환과 차분 과정을 모두 적용하여 정상 시계열로 변환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상성과 자기상관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비정상 시계열을 정상 시계열로 변환하는 절차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